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혹시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해지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실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험 해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지인이 새로 나온 상품이 더 좋다고 하니까, 여러 이유로 충분히 좋은 보장을 가진 상품인데도 섣불리 해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새 상품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보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간이 갈수록 보장이 축소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전설적인 조건을 가진 옛날 보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은 돈 주고도 다시 가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쉽게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핵심 경쟁력을 가진 전설의 보험 상품과 특약들을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상품을 가지고 계신지 꼭 확인하시고 절대로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럼 오늘 공개할 첫 번째 절대 해지 금지 보험은 바로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에 판매되었던 고금리 확정형 저축 및 연금 보험입니다. 지금 판매되는 저축이나 연금 상품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물론 최저 보증 이율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공시이율이 매우 낮죠. 하지만 과거 특히 1990년도, 2000년도 이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들은 살펴보면 놀랍게도 확정금리로 4%, 5%, 6%, 심지어 7.5%대를 보장했던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확정금리가 단순히 단리가 아니라 연복리로 적용되었다는 장점이고요. 현재도 7% 이상의 확정 상품은 존재하죠. 하지만 복리는 아닙니다. 단리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과거에 비하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과거의 복리 확정형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마법 같은 구조였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에 가입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존하는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강력한 노후 대비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지를 하신 분도 간혹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이렇게 높은 이자를 복리로 주는 건 회사 입장에선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 권유 전화가 오더라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는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초거대 보험사의 전설적인 건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 판매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파격적인 설계를 했는지 당시 상품 기획을 담당했던 임원진이 회사를 떠나야 했을 만큼 문제가 많았던 보험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란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급증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고객님들에게는 그야말로 역대급 혜자 상품이었다는 의미겠죠. 이 상품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회사가 면밀하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용 목적의 여성 성형수술을 마치 복합성 요실금 치료 목적의 수술로 진단서를 허위 발급받아서 약관상 보장 금액인 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약자와 병원 간의 조직적인 모럴 해저드도 있었고요. 이런 이상 청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결국 해당 보험사는 강경하게 보험금 지급 거절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계약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요. 결국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품 개발팀의 고위직 임원들이 사퇴 압력을 받아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만연중 돌아다닙니다. 그럼 대체 그 약관이 어떻게 생겼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그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겪으시는 요로결석, 갑상선 결절, 무릎 관절증, 기타 관절염, 고관절증, 무지외반증, 요실금까지 이러한 M코드, N코드들이 게다가 고혈압, 당뇨, 심지어 통풍까지도 전부 보장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 수술을 하셔도 5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고 어깨 수술을 하셔도 500만 원이고 무릎 수술도 500, 요로결석도 500, 고혈압, 당뇨, 무지외반증으로
수술해도 500만 원. 갑상선염으로 수술해도 500만 원. 지금 시중에 있는 보험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보장 내용이죠. 이러한 보험이 지금 나온다면 너도 나도 다 가입할 만한 그런 보험인데,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판매가 중지되었던 거고요. 입원해서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이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전설의 보험이 있다면 절대 손대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간혹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해지하신 케이스도 봤는데요. 내가 정말 돈이 없고 힘들다면 내 보험으로 약관 대출을 받으시거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해서 생활비를 쓰면 되니까 해지가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해지하시면 안 될 보험 세 번째는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이고요. 요즘 판매되는 상품들은 안타깝게도 갑상선암을 소외감 혹은 유사암 항목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암 진단금의 고작 20% 수준만 지급이 되죠. 일반암을 1억 가입했어도 갑상선암은 유사암에 속하니까 20%인 2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은 판매가 중지된 전설적인 상품들을 보면 이야기가 다르고요. 이 갑상선암을 일반암과 차별하지 않고 100% 동일하게 보장해줬습니다. 즉 일반암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갑상선암에 걸려도 5천만 원 전액이 지급이 됐고, 만약 1억을 가입한 분이라면 갑상선암 진단 하나만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가셨다는 엄청난 이야기죠. 현재는 갑상선암의 경우 유사암으로 지급이 되고 일반암의 경우 20%밖에 안 나오고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15세부터 64세까지 남녀 통합 1위암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을 하셨다면 꼭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될 전설의 보험 네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여러분의 보험 증권에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6글자가 적혀 있을까요? 이건 병원비와 약값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지금의 실손 의료비와 비슷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전설의 특약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처럼 입원비가 얼마, 통원비가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쪼개져 있지가 않고요. 그냥 사고로 다치면 가입 한도 1,000만 원 내에서 병원비를 통째로 보장해 줬습니다. 그럼 이 일반 상해 의료비가 현행 실비 대비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 핵심 장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실비가 보장하지 않는 한방병원이나 치과 치료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이 되고요. 원래 실손보험은 한의원의 처약, 보약이나 치과 임플란트 같은 건 아예 안 해주거나 급여 부분만 극히 일부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한방치료나 치과 보철치료, 임플란트까지 전액 보장받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고요. 두 번째 장점은 입원과 통원의 한도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요즘은 4세대 실비는 통원 한도가 하루 20만 원이고요. 만약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과거엔 입원했던 수술을 당일 통원으로 8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현행 실비는 20만 원 받고 끝나는 거죠. 780만 원이 내가 내야 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구분이 없다고 했죠. 병원에 6시간 미만으로 머물러서 통원 처리가 돼도 병원비 8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세 번째 장점은 자기 부담금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현재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를 내가 내야 하지만 이 특약은 한도 내에서 발생한 치료라면 100% 전부 돌려받고요. 네 번째 장점은 보조기구 구입 비용까지 보장되는데 원래 실비에선 보상 안 되는 팔걸이, 깁스 보조기, 목발은 물론이고 사고로 인한 고가의 의족이나 의수 같은 보조기 구입까지 보장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산재나 자동차 보험 처리를 받아도 50%를 추가로 주고요. 2009년 8월 이전 가입건이고요. 지금 실비는 산재나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를 받으면 중복으로 지급이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이 전설의 특약은 병원비를 그쪽에서 다 받았어도 그 금액의 50%를 또 줍니다. 교통사고로 병원비 1,000만 원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물어줬어도 나한테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죠.
혹시 이 혜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3년 이내에 산재 사고나 자동차 사고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내 증권 확인해서 숨어있는 보험금 꼭 타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상급 병실료 차액도 보장이 되는데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1인실 등을 쓰거나 의사소견이 있다면 7일 한도 내에서 상급 병실료도 보장 대상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보험의 단점은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보장 기간이 사고당 180일로 짧고 치료 시작일 기준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만약 1월 1일에 뼈가 부러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180일이 지난 8월 1일에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면 그럼 핀 제거 수술비는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죠. 장기 치료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가 비싼데요. 당연한 얘기죠. 혜택이 이렇게 압도적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젠 신규 가입자가 없으니까 기존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병원 이용도 잦아지겠죠. 손해율 관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따로 되기 때문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인상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한도가 5천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도 통원도 2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까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전설의 보험이라는 걸맞는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특약임은 분명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다섯 번째는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2003년 이후 2008년도 이전에 판매되었던 1에서 3종 수술비라는 게 있는데 2008년 4월 이후 대부분 1, 5종 수술비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3종 수술비라는 게 존재했고요. 해당 종수술비의 장점은 1종 40, 2종 100만원, 3종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즘 판매되는 1, 5종 수술비는 1종 20, 2종 30, 3종 100만원, 4종 500, 5종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1, 5종이 훨씬 좋다 생각하지만 큰 수술일 땐 분명 1, 5종 수술비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잘한 수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3종 수술비는 2종으로 분류해서 100만 원을 받고 5종 수술비에서는 1종으로 분류시켜서 20만 원 받습니다. 눈이 두 개잖아요. 양쪽 다 하시면 200만 원, 5종이면은 40만 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또한 자궁 내막 용종 절제술이 마찬가지로 상종 수술비에서는 2종으로 분류시켜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종 수술비에서는 1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20만 원 받고 끝납니다. 또 주변에 치핵, 치질 수술 하는 분들 워낙 많이 보셨을 건데요. 3종 수술비에서는 1종으로 분류해서 40만 원 받고 5종 수술비에서는 1종으로 분류해서 20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치핵 수술이 5종 수술비에서 보장 범위 제외 항목으로 분류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하고 또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치조골 이식 수술입니다. 3종 수술비에선 2종에 해당해서 100만 원 받지만 5종 수술비에선 치조골 이식 수술이 비해당해서 한 푼도 받을 수 없고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치료일 텐데 100만 원을 받고 못 받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갈 예정이 있다 하시면 내 보험 증권에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무리 큰 수술을 해도 3종이 많아야 200에서 3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하실 때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다고 하셔도 1에서 5종 수술비도 같이 보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여섯 번째는 2020년부터 2022년도에 가입한 암보험인데요. 이 당시 가입한 암보험은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1대1 비율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존재했습니다.
즉 암 진단비가 5천이면 유사암 진단비도 5천이고 여러 회사로 나누어 가입해서 암 진단비를 1억, 유사암 진단비도 1억 가입하는 플랜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밖에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가능했던 내용이고 이러한 보험이 나한테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잘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혹시나 내 보험이 2달 이상 연체돼서 실효가 되었어도 3년 이내 부활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실효가 되셨던 분들도 3년 이내에는 부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7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이때는 배상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고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기부담금 20만 원, 누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이고 그리고 비갱신형이 아닌 현재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300만 원 나오셨어도 내 부담금은 2만 원이고 298만 원이 배상 책임 특약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의 휴대폰을 실수로 부셔서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 부담금은 2만 원, 보험으로는 98만 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전 과거에 가입하셨던 전설의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잘 유지하셔야겠죠. 그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첫 번째는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증권을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하시게 되면 나의 보험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 쭉 내려보시면 내가 청구 안 한 미청구 보험금 내역까지 다 나오게 되고요. 또 나의 휴면 보험금은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내서 못 받은 보험금은 없는지 묵혀져 있는 돈은 없는지 꼭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럼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전설의 보험 7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확정형 저축연금보험 1990년부터 2000년대 이전에 7.5% 연복리로 판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거대 보험사에 요실금도 500만 원 주는 건강보험이고요. 세 번째는 2007년 4월 이전 암보험이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주던 시기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 입통원 구분이 없는 2009년 8월 이전 상품이고요. 다섯 번째는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 2003년도부터 2008년도에 판매했던 보험이고요. 여섯 번째는 2020년부터 2022년 판매한 암보험이자 일반암과 유사암을 1:1 비율로 가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고요. 일곱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비갱신인데도 자기 부담금이 2만 원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중도 해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장을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고 한들 몇 년을 잘 내시다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결국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래서 보험을 고르실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무리 없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입하는 특약, 보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득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합리적인 예산 설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는 보험료 말고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정말 많죠. 당장 내일의 행복을 위한 소비나 노후를 위한 저축도 필요하고요. 보험은 돈을 불리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고라는 미래의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막이입니다. 즉 미래의 큰 지출을 막기 위한 현재의 필수 비용으로 접근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의 10%를 훌쩍 넘기도록 과하게 가입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가계의 부담이 가지 않는 선, 저는 통상 월 현금 흐름의 5%에서 8% 사이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 조각가는 여러분이 이 복잡한 보험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수십 개에 달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숨어있는 약간의 핵심까지 짚어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적절한지, 혹시 보장은 빈틈없이 잘 채워져 있는지 종합 검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